야당 얘기 나와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합동 유세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죠. 사실상 선거 초중반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틀 앞두고 황교안 대표와 만나서 이렇게 손을 잡는 모습도 연출이 됐다라는 것도 오늘 흥미로운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관위와 관련돼서 이른바 각 당에서 양당에서 투표 동료 현수막이나 투표 동료 포스터, 투표 동료 캠페인을 냈는데 선관위가 된다와 안 된다 구분과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되고 민생 파트는 안 된다라는 건데 선관위가 서울 동작을 여야의 선거 동료 피켓 문구를 놓고 이른바 편파 판단을 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정당 명칭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먼저 허용한 사례들 함께 보시죠. 이수진 후보 지지자 측의 피켓에 대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을 하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이른바 나경원 후보 진영을 향해서 친일, 적폐라고 공격한 듯한 이 피켓과 현수막에 대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100년과 70년은 보편적으로 긴 기간이다 라며 붙여도 돼 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 나경원 후보 지지자 측의 피켓에 대해서는 불허를 했는데 민색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아웃 투표가 답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민색 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 거짓말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키다라며 안 된다라고 불허를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측은 선관위가 억지 주장으로 여당 후보 편을 들고 있다. 여당은 줄곧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총선 선거운동을 했는데 친일은 되고 민생은 안 된다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가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좀 망각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아마 보는 시청자들 누구라도 좀 납득할 수 없다, 편파적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이제 적폐청산을 얘기했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적폐청산이었었고, 사실 그것은 이제 특정 보수 야당을 겨냥한다라는 것은 거의 주지의 사실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폐청산은 특정 후보라든가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민생 파탄은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선관위가 어느 정도 좀 기계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그 선거 관리에 본인 업무를 충실해야 되는 건데 이러셔갖고 오해 소지를 줄 수 있고 지나치게 편파적이 아니냐라는 시비에 불거질 수 있는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이 안 되면 당연히 민주당 구호도 상당히 의심받을 만한 구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스스로 심판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박상철 총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동작구 선관위가 너무 좀 엄격하게 했다, 아니면 기준을 좀 불공평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어떤 시민단체나 중립단체가 어떤 선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당에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투표하러 나오란 거니까 나의 지지자 또 내를 지지하기 원하는 사람의 문구를 쓰는 것은 당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선거판이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막 잘 나간 사람을 밀어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 큰 수치고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엄청나게 당선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152석에다가 친박 신당 기억나시죠? 박근혜라는 어떤 카리스마 가지고 또 몇 석. 그리고 이해창, 자유전진당. 그래서 180석이 됐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180석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수치고 또 이런 것은 국민들한테 견제 심리를 자극시킵니다. 견제 심리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도 그래요. 저는 정말 지금 양당을 이야기하자면 민주당 측의 입장에서는 정말 겸허하게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가고 야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좋습니다만 여당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소위 언더독 효과라는가요? 예. 좀 도와달라. 또 견제할 만큼의 선은 좀 지켜달라. 이 두 방향의 선거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는 분위기가 오는 거고 다만 지금 여당들이 앞서가고 있는 건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도 있지만 저는 촛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그전에는 보수층이 한 35%가
단단한 층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도 보수는 과반 가까이 가거든요. 근데 그 뒤로 진보 중도가 좀 강해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당이 이제 착시 현상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무시하고 정말 저는 미래통합당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표를 최소한 표를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 좀 약간 좀 번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선거에 관한하는 선관위가 양당 공이 선거하는데 최대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어떤 제어내지 어떤 방해하고 막는 것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분의 의견 모두 다 선관위의 판단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였는데 일단은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장수석 선생님 네.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어요. 왜 이수진 후보 측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선 선관위가 내세운 명분이 말이 안 된다라고 나경원 후보 측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년이면은 그 특정할 수 없다 누군가를. 뭐 이게 선관위 해석이죠.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엔 계속 이 친일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위대에 무슨 행사에 가지 않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편을 들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공격을 원내대표 할 때부터 상당히 받았는데 이수진 후보 쪽에서는 이제 그런 걸 들고 나온 거죠. 친일 적폐청산 이런 식으로. 근데 하지만 본인들은 이수진 후보가 이 양승태 이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농단에 이게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동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거짓말을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투표 동료 문구로 거짓말 아웃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데 선관위는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선관위가 이수진 후보 편을 드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솔직히 선관위가 그렇게 누구 편을 든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관위 지역에 있는 선관위는요. 각 후보들의 눈치와 입장을 다 대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환봉 변호사께서 기계적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계적 균형을 지키는데 오해할 만한 소지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균 대변인. 네, 저도 누구 편을 들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거짓말 아웃이라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왜 쓰면 안 되나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선관위랑 다르게? 네, 이거는 좀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또 예. 적폐청산 같은 경우는 그냥 적폐청산은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앞에 70년, 80년이 들어간 70년, 100년이 들어간 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이 아니다. 아무리 프레임에 갇혔다 하더라도 이거 왜 100년, 100년, 70년을 썼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 또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근데 또 쓰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거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안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선관위에서 이 부분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짧게 좀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안 준비된 되면은 게 많아서. 이게 안 되면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쓰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안 되면은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서 마케팅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선거는 지금 정부를 중간 평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그렇거든요. 선관위가 제가 볼 때는 영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